자,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일단 교재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민법 학기역서 요약집이 있고 준비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강의 PPT 내용을 필기할 필요 없이 노트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민법이라고 적으시고 교재 이름도 여기서 각각 세 개를 잘 적어주세요. 자,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 자, 45강입니다. 지금까지 의신이라고 정말 고생 많으셔서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자, 교재는 기만 합격서 진행합니다.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마지막 부동산 실명법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합격서는 115페이지고 강의 노트는 293페이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게 김영삼 정권 때 부동산 실명제 만들고 이 부동산 실명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은 참 물권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플러스 뭐 전세권, 지상권 등등 다 포함됩니다. 물권을 명의시탁 약정의에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누구든지 등기해서는 아니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처벌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약정이 효력이 있는데, 자, 갑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명의시탁 약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 돌립니다. 그러니까 갑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세금 적게 내려고 명의를 넘기기로 약정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 돌렸죠. 그러니까 재산이 별로 없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맡긴 갑을 명의 신탁자, 부탁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부릅니다. 여기서 이 약정과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이거 다 유효 그랬어요. 이거 판사들이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김영삼이 종고를 잡더니 이거 다 무효로 만들고 다 형사처벌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실명법 4조, 제4조 1항에서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2항, 명의시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도 무효에서 약정 무효, 등기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3항이 엄청 특이한데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3자도 보호되는 결과가 되죠. 엄청난 특징이죠. 민법에서 비통착사강은 선의 3자만 보호되죠. 여기는 악의 3자도 보호되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제 명의시탁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 변동 원칙 다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 가지고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원칙 무효가 되는데 예외가 있죠. 자,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시탁하거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되잖아요. 다음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등기했을 때 이때는 언제나 유효가 아니고 탈세나 탈법 등 법령회피 목적이 없을 때 한하여 예외적 유효가 되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시탁 약정하고 등기를 빼 돌려요. 그럼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무효입니까? 원칙 무효니까. 아무 말 없으면 원칙대로, 원칙 무효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갑과 을 간에 신탁자, 수탁자 간에 뭐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런 예외적인 말이 없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다 원칙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우리 소유자가 아닌데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아까 이게 4조 3항에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선의 악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무효형이더라도 이 엄청난 특징에 따라서 악이라도 배에게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실명법 4조 3항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 병이 매매에 적극가담했네요. 이건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민법 103조 무조건 무효가 되죠. 우리 민법 시험범위에서 적극가담하면 무조건 103조 무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가담하지 않는 한 악의는 실명법으로 유효. 적극가담하면 민법 103조
무효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교재 115페이지 위쪽에 01번 총설이 있죠. 양가로 1번 했고 양가로 2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양가로 3번 원칙 약정 등기 무효지만 2번 특례가 있죠. 기업 종주 니은 법률은 사실은 X 디귿 종교단체 이때는 탈세나 탈법 등 법령회피 목적 없을 때 하나여 유효. 다음 제일 밑에 3번 수탁자 거래한 3자는 선의하기 불문하고 권리취득한다. 이제 그 다음 116페이지에 명의시타 유형이 나오고 지금부터 4가지 유형을 공부합니다. 첫째 2자간에서 무효, 유효 2개를 공부해 2자간. 원칙은 무효죠. 갑부동산을 을에게 명의시타 확정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럼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왜 무효죠? 그냥 원칙 무효니까. 그러니까 예외적인 말을 안 써줬죠? 그럼 원칙 다 무효 되는 거죠. 그럼 을 소유자 아니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나중에 갑이 등기를 요구하면 을은 등기를 넘겨줘야겠죠? 근데 안 넘깁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때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을은 등기를 넘겨야 돼요. 안 넘기면 갑은 명의시타 약정 해지를 근거로 이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해지나 해지는 유효일 때만 가능하죠. 무효니까 애초에 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소유자 물권자니까 물권요청권에서 이게 방해 제거 청구나 방해 배제 청구로 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고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등기 청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해지를 근거로 등기 청구는 못합니다. 이제 을이 말소되기 전에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아까 실명서 사조 사망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선의하기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무효 0이더라도 악이라도 100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16페이지 위쪽에 반가로 1번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동그라미 1, 2, 3, 4, 5, 6까지 여기까지 사람까지 똑같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 말에 반가로 2번 유효 이제 예외적 유효인 경우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신탁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는데 이때 유효랍니다. 어떨 때 유효일까요? 종종이 종원에게 맡겼거나 법률상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조직이 맡긴 경우 그러면서 동시에 법령회피 목적 없을 때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소유자 이거? 누가 소유자? 누가 부동산 소유자죠? 저 갑이 소유자죠. 을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명의신탁 받아서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을 등기 유효네요. 그럼 을도 소유자네. 도대체 누가 소유자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를 나눕니다. 아까 무효일 때는 안 나눠요. 무효일 때는 무조건 갑만 소유자. 유효일 때 대내적, 대외적 나눕니다. 그럼 대내적은 갑과 을끼리 누가 소유자죠? 갑과 을끼리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죠. 우리 내 것 아니니까 명의신탁 받았죠.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갑만 소유자예요. 둘만 있으면. 근데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등기 유효라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 둘간이는 갑만 소유자라고 두 개를 정확히 나눠야 돼요. 그럼 지금 갑과 을만이 있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갑.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겠죠. 안 넘기네요. 그럼 갑은 명의태 약정 해지를 근거로 이제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다. 방금은 무효라 해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을이 병에게 팔고 등기해버립니다. 그럼 병은 악이라도 유효가 돼요. 아까 실명법 사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사조 사망은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이죠. 필요 없어요. 을 유효죠. 100. 그럼 100은 100으로 취득하지.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병은 제3자죠. 그럼 병에 대한 소유자는 을이거든요. 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승계받으니까 뭘 알았든 몰랐든 완벽하게 취득한다. 이 특칙 필요 없어요. 다음 을등기 유효죠. 근데 제3자 정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이 등기 무효죠. 그럼 무효 등기 말소 청구는 을만 소유자라 을만 해야 돼요. 을만 말소 청구하거나 을만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라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아니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 점유하네요. 쫓아내야겠죠. 그럼 무에게 누가 소유자죠? 그래서 을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라 갑이 직접 반환 청구 못합니다.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죠. 이처럼 둘간이는 신탁자만 소유자, 제3자한테는 수탁자만 소유자라고 정확히 나누면 되겠습니다. 교재도 1, 2, 3, 4, 5, 6까지 이 무까지 똑같이 이렇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자간, 무효, 유효 두 가지 봤어요. 그럼 3자간도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두 가지. 총 4가지 사례라 했죠. 자, 이제 강의 노트는 296페이지. 3자간 등기 명의탁이네요. 그럼 제목을 잘 봐요. 여기서 등기란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긴 거예요.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하고 수탁자에게는 껍데기 등기만 맡긴 걸 말합니다. 즉 갑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친구를 꼬셔요. 야, 부동산 사면 명의 좀 빌려줘 라고 꼬십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리고 갑이 병을 만나서 갑이 매매합니다. 근데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해요. 돈도 갑이 줘요. 근데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에 맡겨요. 그럼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겼죠.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죠. 이게 등기만 맡겼다. 자, 그럼 약정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약정 등기. 원칙 무효죠. 여기도 아까 신탁자, 수탁자 간에 뭐 종종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럼 예외적인 말이 없으면 타원칙 무효. 그럼 을 앞으로 등기가 있지만 을 소유자가 아니네요. 그럼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지, 병이. 그래서 병이 소유자고 을은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겠죠. 그런데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물권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부동산 물권자죠? 얘는 등기 안 했죠? 아까 병이 소유자라면서요. 병이 물권자죠.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 물권자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는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습니다. 병은 돈 다 받았잖아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돈은 내가 줬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말소합니다. 그럼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매매는 원칙이 유효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갑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말소할 수 있죠. 그걸 갑이 대위해서 말소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해요. 아까 병이 말소해야 되고 그걸 대위하는 겁니다. 직접 말소 못한다. 병이 말소해야 돼요. 그걸 대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하고 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 못합니다. 을은 등기 무효라 소유자가 아니죠. 을은 얻은 이득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해요. 어떠한 것도 청구 못하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해버리네요. 그럼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주 사망 1항 약정무효 2항 등기무효는 선의 악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수탁자 무효 0이더라도 0. 수탁자 거래한 제3자는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칙에 따라서 정은 악이라도 취득한다. 잘 보세요. 이 3자간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3명입니다. 이 3자간 명의신탁은 마치 이중매매처럼 당사자가 3명이에요. 제3자는 무조건 정이죠. 다시 이건 당사자가 3명이에요. 갑을병. 그러니까 제3자는 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정은 악이라도 무조건 유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무조건 정이 있어요. 그리고 악이라도 유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정을 빨리 찾아요. 정이 소유권 취득한다 맞아요. 정이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소유권 취득한다 틀려요. 선의인 경우 하나인 게 아니라 악이라도 취득한다. 정을 빨리 찾으면 대부분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116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3자간 자 등기의 동그라미 등기명의신탁 1번 자 굵은시 약정무효 등기무효 약정무효 등기무효 2번 매매는 유효죠. 3번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서말 써야 되고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합니다. 4번 수탁자을이 제3자 정에게 팔면 악이라도 취득한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117페이지는 이제 계약명의신탁 계약이에요. 그럼 제목을 잘 보세요. 이건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겠다요.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겠다. 즉 병에게 X 부동산 있는데 갑이 사고 싶습니다. 근데 갑이 지금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고 싶죠? 그럼 한국에 있는 친구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합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 한국에 못 오니까 돈까지 다 보내요. 돈까지. 그래서 수탁자에게 모든 걸 다 맡긴 게 계약명의신탁. 그럼 한국에 있는 을이 평가 매매하겠죠. 을이 매매. 수탁자가 계약을 다 하죠. 계약. 그리고 돈 누가 줘요? 돈 을에게 보냈죠. 돈도 을이 지급하죠. 그러니까 등기도 을에게 오겠죠. 이렇게 모든 걸 수탁자에게 다 맡겼다. 자, 그럼 이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둘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 원칙 무효. 근데 자, 여기서 매도인 병은 둘 간의 명의신탁 관계를 병이 알까요? 모를까요? 매도인 병은 둘 간의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도 을, 돈도 을이 주고 등기도 을 앞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원칙적으로 둘 간의 명의신탁을 모를 겁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선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유효입니다. 병이 한 게 유효. 이건 병이 한 게 아니라 무조건 무효. 병이 한 게 매매 유효, 이전 등기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완전히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제부터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갑이든 병이든 이제 부동산을 청구할 수 없어요. 부동산은 누구 거? 을 거. 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지만 갑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갑은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 못하지만 이 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돈으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단,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유치권 못합니다. 유치권 X 외워서요. 보건복지 외신 기억납니까? 보건복지 외신 명의신탁. 이 양기법을 또 여기서 써먹을 줄 몰랐죠? 양기법인가 이래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기서 써먹이 또. 자, 이제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니까 소유자니까 정한테 팔 수 있죠?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래요? 을이 소유자니까. 그래서 이 사주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사주 사망은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입니다. 근데 이건 유효 100이죠.
그럼 당연히 100은 100 이렇게 치더가지. 당연히 이 특칙 필요 없다. 근데 만약에 병이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을 알고 있대요. 그럼 이제 악이 병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 것도 다 무효. 매매계약 무효, 이전등기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러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제 특칙. 그래서 앞사람 무효더라도 특칙에 따라 100으로 바뀌어. 이거 무효니까 이제 악이 3자도 보호된다. 그래서 0이 10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도 당사자가 3명이죠. 당사자가 3명이니까 제3자는 무조건 정이에요. 다시 당사자가 3명이죠. 그러니까 제3자는 정입니다. 그래서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정이에요. 그리고 악이라도 유효. 그럼 자, 우리 책은 자 117페이지 상단에 1번 유효성 있나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등기는 병의 선의 악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반괄호 2번 매도인 병이 선인 경우 빨강색. 그럼 1번 그래서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2번 매매 유효 등기 유효 빨강색. 그럼 3번 신탁자는 수수에게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4번 수탁자가 제3자 정한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의악이 묻지 않고 유효. 마지막 반가로 3번 매도인이 악이 파랑색. 그럼 매매 무효, 이전등기 무효. 무조건 약정은 무효. 그럼 3번에서 이제 수탁자 을이 제3자 정한테 처분하면 특칙에 따라서 선의악이 불문하고 유효. 아무튼 정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무효 그러면 틀리고 정악이라도 유효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공부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 공통점. 등기, 계약. 제3자 무조건 정이고 유효예요. 제3자. 그래서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 정 유효. 여기도 갑을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 정 유효. 그리고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구별 못해도 무조건 정유효, 무조건 정유효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이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무조건 유효. 똑같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을 먼저 찾아요. 그럼 정은 동그라미 5번에 있겠죠. 5번. 거기서 빨리 답을 찾아요. 답이 안 나오면 1번부터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무효 명의탁 약정을 하고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수하고자 하는 갑이니까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 갑은 병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신탁자가 모든 걸 다 했네요. 그럼 수탁자에게는 등기만 맡기게 한 거라 이게 등기 명의신탁. 다시 갑이 매수하고 갑이 대금 지급해서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했죠. 그리고 매도인 병은 갑 부탁에 따라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 그럼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겨서 등기 명의신탁. 아까 그림 똑같죠. 갑이 매매하고 을에게 등기를 맡겼죠. 그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래서 갑은 직접 청구 못하고 매도인 병을 대위에서 말세해야 돼요. 늘이 청한테 팔면 청은 악이라도 유효 이겁니다. 그럼 1번 갑을 사이 약정 무조건 무효죠. 2번 갑은 을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해요. 부당이득을 반환 원인으로 등기 구할 수 없어요. 왜 없어요? 대위말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대위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을은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 못해서 얻은 부당이득도 없습니다. 정답. 3번 매매인은 유효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갑은 병을 대해서 등기발을 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 해설이 3번이에요. 매매는 유효라 갑이 병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러니까 대위한다. 5번 정 보여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취득한다. 맞아요. 악이든 선이든 무조건 취득한다. 그 다음, 자, 이제 33회 문제. 2022년 갑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친구 을과 명의시타 약정을 맺고 을은 이에 따라 갑으로부터 매수자금 받았네요. 병 소유 토지를 자신 을 명의로 매수했네. 그럼 수탁자가 계약에서 계약 명의신탁. 자금도 받았죠. 그리고 등기를 을이 이전 받았다. 틀린 겁니다. 아까 문제 똑같아요. 갑과 을이 명의신탁, 수탁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받았다. 여기도 1, 2, 3, 4, 5 중에 자, 보세요. 빨리 풀면 자, 보세요. 5번의 정, 보여요? 5번의 정. 그럼 정이 알고 있다면 취득보다는 틀렸죠. 취득한다. 무조건 정은 유효.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정을 먼저 찾으라고요. 그럼 이제 1번.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2번. 갑을 사이 명의태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몰랐네요. 몰랐다면, 그러면 을 노란색 유효, 선이 노란색 유효. 그럼 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승계 취득하죠? 3번. 을이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원인으로 X토지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을이 유효니까 갑이 소유권 청구할 수 없어요. 대신 매수자금을 청구한다 그랬죠. 그게 4번. 갑은 을에 대해서 매수자금 반환 청구권이죠. 그렇지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마치지 마시고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서 합격서를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죠. 슬럼프 빠지거나 그러면 강의를 그냥 쭉 듣는 것도 자동으로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계속 반복하시고 합격서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출문제집까지 병행하시면 무조건 80점 맞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계속 반복해 공부해 주세요.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합격 파트너 김하일 쌤이었습니다. 더욱더 좋은 과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